여야 후보들의 뜨거운 유세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 때문에 선거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청와대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고 또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김만원 원장, 박상원 박사와 함께 지방선거전을 비롯한 전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방선거 상황을 보기 전에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권은 일단 안대희 전 대법관을 차기 총리로 내정하면서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걸 좀 느끼고 안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지지율도 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5월 12일에서 15일 조사는 46%였는데 19일에서 22일에는 48%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분께서는 안대희 재법관의 총리 지명, 또 김장수 실장, 남재준 원장의 사표 수리가 여권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원장님부터. 아주 파괴적인 도움은 됐다고 봐지기 어렵고요. 네. 초반에 무난한 인사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되게 보니까 4.5 대 2.5 정도 긍정이 높은 쪽으로 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기존에 2006년에 대법관으로 임용될 때 청문회 거쳐서 검증됐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요. 네. 이후에 지금 각 언론들에서 여러 가지 검증 주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해 5개월 동안에 16억에 해당되는 수임했던 것이 정관 예우가 아니냐 네. 이런 논란도 작전은 파장을 낳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2006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2014년에 그 언론들의 검증 환경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는 몇 개의 방송사하고 신문들 정도가 검증했지만 지금은 보도 전문 채널을 비롯해서 종편에다가 인터넷 언론 등등에 있기 때문에 네. 24시간 지속적으로 아마 국회 인사청문회 시기가 아니더라도 검증 논란이 제기가 돼서 또 다른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하고요. 또 하나 안대희 내정자의 장기가 아무래도 그 알려진 검사 출신에서 이제 역량을 발휘했던 부분인데 예. 검사로서 역할하고 총리로서 역할이 과연 같을까라는 것하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주문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은 관표를 중심으로 한 공직의 기강 문제, 관표 해결 이런 것이 과제라는 점에서 그 부분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네. 대신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뭔가 국정 기조를 바꾸고 운영 방식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메시지는 안대희 내정자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네. 총리라는 것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하는 역할이나 다른 뭔가 필요한 이런 포괄적인 뭔가 지금 어려움을 안고 있는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포용해주는 예. 이런 통합적인 리더십의 그런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어떤 변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지 예. 또 예. 후속 조각이 어떻게 될지 이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상원 박사께서는. 네, 어쨌든 국면을 완전히 바꿀 만한 카드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여러분들이 거론됐고 특히 이제 여의도 출신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다시 법조계냐였고 또 하나는 취임하실 때 보면 취임사가 이제 출입 기자들 얘기가 검찰총장 취임하는지 총리 취임하는지 헷갈린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6.4 지방선거의 일종의 이제 국면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지지도 하락의 지혈작용 정도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봐지고 예. 어쨌든 이제 세월호 전국을 바꿔서 6.4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반전의 계기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 일단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월호 이후의 숙제가 이른바 국가개조론이 나오고 있고 정부 조직 개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혁신의 과제가 있는데 혁신이라는 이미지에서 안대희 이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봐지지만 과연 대통령과의 직언을 하면서도 이렇게 요란스럽지 않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리직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부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국면 전환용으로는 안대희 후보자가 좀 적격이다. 그러니까 100%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예. 그나마 좀 다행이다는 게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으로는 그래도 적절한 카드였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제 최근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좀 올라간 배경에는 50대 그 보수 지지층들이 서서히 결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4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 72%였다가 세월호 전국이 되면서 57%로 급감했던 것이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에는 68%까지 이제 좀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50대 보수 유권자의 결집 이번 지방선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시는가요? 뭐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그대로 반영되게 예. 할 겁니다. 저는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50대 이후에 친여당 성향이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1204명 갤럽조사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8 정도니까는요. 사실은 지난번 그 46%에서 일주일 만에 48%, 2% 올랐다고 하는 걸 가지고 추이에서 상승했다고 말하기는 예. 어려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예. 더구나 지금 세월호 참사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한참 높았을 때가 70% 근접했을 수준이니까 이미 아직까지도 지금 20% 정도가 하락이 있다는 말이죠. 예. 그 점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세대별의 지금 지지도 추이를 조사기관에서 분류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50대와 더불어서 젊은 계층은 또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늘어나는 예.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국면이 뭐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나온 것은 50대가 응답에 있어서 좀 결집력이 높았을 것이다. 이 응답에서의 결집력이나 나중에 우리가 그 투표 현장에서 지지 계층의 응집력이라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 현상일 것입니다. 과연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으로는 또 초반에 일부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 때문에 투표 참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냉소로 나갈 것인가 했는데 네. 젊은 층에 조금 참여 의지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또 다른 앞으로 주목거리가 될 겁니다. 예, 뭐 특히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 실시되는데 젊은 층이 또 사전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사전투표제가 예. 지난번 보궐선거부터 했죠.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부동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부동층이 뭐 이른바 앵그리맘 40대 여성들 예. 그다음에 50대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다음에 안대희 총리 임명을 통해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부동층으로 빠졌던 대부분이 사실 친여 성향의 유권자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벼랑 끝에서 약간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돼 가는 거 아닌가라고 일단 봐집니다. 예. 그 안대희 총리 내정자 지정과 관련해서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는 책임 총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상하십니까? 좀 재밌게 표현을 하면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직구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유현진 선수 같으면 직구에 체인지업이라는 명품 구종이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갔을 때 슬라이더를 장착했습니다. 네. 안대희 후보자의 직구는 명품이라고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직구 하나 갖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총리입니다. 변화구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JP 얘기 예를 좀 들면 3당 합당 때 YS 대통령 때 JP가 총리를 했습니다. 이른바 책임 총리에 가까웠죠. 예. 그런데 그 당시 JP의 유명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DJP 연합 때 JP는 주주였습니다. 예. 연합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때 재밌는 표현을 쓰는 게 연작과 홍곡의 비유를 합니다. 기러기와 참새. 대통령은 기러기고 난 참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이죠. 정말 그 노련한 정치 기술을 좀 보여줬는데 쉽게 말해서 직원을 쓴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 능력이 안대희 후보자에 있는가? 예. 직군은 훌륭한데 이걸 우회적이면서도 뜻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 총리라는 게 저는 형용 모순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책임은 대통령이 주어진 그 역할, 공간 속에서의 책임이지 예.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쇼잉할 수 있는 것이 강요 재청권 정도인데 JP 같은 경우에는 DJP 정권 시절에 5개 장관은 JP가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요 장악이 세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관들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DJ 대통령도 JP 말을 거의 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내각을 장악한 힘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책임 총리라는 측면에서 안대희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역시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역할 공간을 주고 예. 또 안대희 이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이지 그런 측면에서는 두 분이 운용의 묘를 어떻게 잘 살려가느냐 라는 데 본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김만우 원장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은 받아쓰기만 했기 때문에 책임 총리라는 용어가 강조가 되긴 했는데요. 이번에 안대희 총리 내정자 임명되기 전에 아마 여러 군데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이후에 정호원 총리 이후에 총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대개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 통합을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는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총리. 예. 또 독자적으로 자기의 내각 장악력을 가지고 책임 있게 꾸려갈 총리 이런 것인데 앞부분 뭔가 사정과 관련된 역량은 사람들이 살만하지만은 통합형하고는 조금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연결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안대희 지금 내정자인데 과연 국정 장악력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인데요. 대통령에 대한 직원 얘기할 때 사실상 직원을 해야 될 사람들은 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이죠. 예. 수시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바뀌긴 했겠지만 한때 정호원 총리에다가 김기춘 실장, 박근혜 대통령 같이 움직일 때 총리 앞에 비서실장이 걸어가고 그 뒤에 총리가 따라가는 화면이 나온 적이 있었죠. 예. 그럴 정도로 좀 이상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과연 지금 김기춘 실장 한참 후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고요. 직언한다고 했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뭔가 다르다거나 국민 여론하고 다를 때 거기에 대한 궤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되겠는데 예. 만약에 안대희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이 상황 인식을 하고 있거나 여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국가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기강 회의를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가버린다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입장이 똑같아 버립니다. 예. 특별히 뭐 직원이고 책임지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요. 그 바로 임명된 다음에 저녁 날 내정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 중에서 최근에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 위로를 드리고 했던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은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탐욕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극복의 대안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은 뭔가 사회 체제 모델을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야 될 한데 뭘 얘기했느냐 법치와 공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 사회의 그 물질 만능주의하고 자본주의 탐욕에 대한 시각하고 지금 대다수가 보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 사회가 인간 중심에 다른 따뜻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법치하고 공정을 얘기를 해서 이것은 조금 거의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경향에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신경 쓰이고 다시 한번 좀 다시 성찰이 좀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총리와 대통령이 철학을 같이 갖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철학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민이 청와대와 대통령이 좀 더 깊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뭐 우리 경제 문제도 있고 남북관계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이런 큰 줄기들은 대통령이 좀 챙겨가고 우리가 만기 칠라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세월호 이후에 이른바 관피한 문제, 정부 조직을 바꾸는 문제 이 문제는 총리의 어떤 역할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총리가 일할 수 있는 그 롤, 역할과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 노력 이 부분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만기 7년면 국정 운영에서 모든 부담은 대통령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이번 세월호에서 관료들이 우왕좌왕했을 때 그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국정원이 전반에 걸쳐서 이래 됐을 때 그 부담도 청와대와 대통령이 다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책임 총리제의 본질이 청와대와 대통령이 총리실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느냐 있다라고 본다면 예. 지금 현재 몇 가지 정부 내의 숙제들은 과감히 총리실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부담을 좀 낮출 필요도 있다. 그런 좀 이렇게 권력이나 전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유연성과 융통성을 좀 줄 필요가 있고 책임 총리제의 본질 그 힘은 역시 대통령한테 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의 문제는 안대희가 주어가 아니고 박근혜가 주어다. 예. 그때 저 김영삼 정권 초기에 그 이해창 총리가 어느 정도 자기 영역을 넓히다가 결국은 부딪혔지 않았습니까? 그만두기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하십니까? 어쨌든 그 총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죠. 예. 물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됩니다만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까 왜 JP 얘기를 했냐면 DJP 정권은 DJP 연립 정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JP식 수사, 대통령은 기록이고 난 참새에 불과하다. 예. 나는 자세를 낮추면서도 권한은 실제로 행사를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대목은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안대희 위원장이 맡았고 국민통합위원장을 한강욱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했을 때 예.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정치 쇄신보다 국민대 통합이 상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대 통합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호남 출신 한강옥 위원장을 임명했는데 과거 문제 때문에 튀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게 반복된다면 초기에 굉장히 불협화가 노출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대희 후보가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유연하게 헤쳐나갈지도 굉장히 걱정스러우면서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이제 청문회가 남아있기는 한데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대희 내정자의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 연후에 그 수입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 7월에 이제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16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금으로 6억 원을 냈고 또 기부금으로 4억 7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수입이 5억여 원 정도인데 전관 예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근데 세금도 이제 제대로 냈고 기부금도 냈으니까 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이제 수임에서 받은 이후에 돈의 처분에 대해서는 세금 제대로 냈고 나머지 4억 7천을 또 나머지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16억 자체는 사실상 5개월 동안에 받은 것이니까 정관 예우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봐지고요. 정관 예우가 이 시점에서 왜 얘기가 되느냐? 넓은 의미에서 관피하는 사실은 전관 예우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센 정관 예우에 해당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같은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무슨 조금 더 하이직급들의 지금 이제 다시 협회라든가 주변으로 나가서 관피와 형성하는 것이 이제 더구나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봐지고요. 저는 이뿐만이 아니라요, 애초에 안대희 내정자가 정치쇄신 특별위원장 임명이 될 때 쟁점이 뭐가 됐었냐면은 당시로서는 새누리당에서 공천 헌금 비리가 터졌었죠. 그 현영희 전 의원 관련 터져가지고 예. 새누리당으로 바뀐 게 여러 가지 돈봉투 사건 등 해가지고 이런 것 없애겠다 해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새누리당을 바꿨는데, 새누리당 체제에서 그거 생겨버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차떼기 수사를 하면서 이제 국민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넓은 의미의 정치쇄신까지 가버렸는데, 그 내용 중에 정치쇄신을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주장 가운데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는 예컨대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제 폐지 들어있고, 예. 낙하산 공천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기초 공천 무너졌죠. 약속 무너졌죠. 그다음에 낙하산 인사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최근 보도들에 보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죠. 청문회에서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당신이 정치쇄신 특별위원장 할 때 맡았고 그런 것을 없애는데 낙하산 인사 전관 예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조금 직전까지 전관 예우를 받았던 당신이 할 수 있느냐. 예. 또 낙하산 인사가 관피와의 핵심적인 지금 병폐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왔다. 지난번 공약 때 약속했다. 이거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돼버린 것 철회시킬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까지 공세를 갔을 때 과연 청문회에서 뭐라고 답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 논란 못지않게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으로서 참여했던 공약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관폐 해결하고 연관돼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구체적으로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도덕성 문제는 뭐 크게 열린우리당 시절에 대법관 청문회를 한번 거쳤고, 그다음에 16억 부분인데 저 부분도 옳다 그러다 관피화 문제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질책을 받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총리 임명의 결격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지고, 예. 안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직 시절에 비교적 국민 스타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수사도 있지만 개인적인 좀 깔끔한 깨끗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고, 후자에 말씀하셨던 저는 오히려 이제 오히려 검찰총장이 취임한 것인지 총리에 취임한 것인지라는 이 대목, 그러니까 예. 총리로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장악 능력, 또 국민과 안대희 후보자가 모든 국민을 범법자와 범법자 아닌 거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 있는 거 아닌가. 예. 국정이라는 게 종합행정인데 이것을 유연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야권도 지금 사실은 안대희 후보자에 대한 공세보다 지금 초점을 김기춘 실장에 좀 맞추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리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문제보다는 김만호 원장님이 제기했던 종합적인 정책적인 문제,
또 쇄신위원장으로 이제 캠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치 세술의 문제, 또 16억이 뭐 대부분 기부하고 세금 냈다고 하지만 6개월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큰 돈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한 공세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야권의 공세야 뭐 박진호 의원도 들어온다고 하고 예상이 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나 정치력 있게 유연성 있게 예리한 공격을 잘 넘어가느냐. 오히려 이 지점, 그러니까 직구 외에 다른 구정도 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청문회가 좀 주목되는 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원장 또 박상원 박사 모시고 좀 더 길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앞부분에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